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에센셜 오일학, 아로마 세라피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진저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저, 생강이죠. 생강은 우리에게 어떤 향기의 재료보다는 식재료로 더 익숙한 식물이기도 한데요. 이 생강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강 좋아하시나요? 저는 생강을 참 좋아해요. 이 생강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음식 여기저기에 생강을 마늘도 좋아하고 생강도 좋아해서 듬뿍듬뿍 넣어서 먹는 편이거든요. 이 생강은요, 식물학적 명칭이요. 보타니컬 네임도 진저예요. 근데 이 뒤에 오피시날레라는 말이 붙죠. 이 오피시날레는 약용식물에 많이 붙는 그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진저, 생강에서 특히 에센셜 오일을 쓰는 이 생강의 식물학명은 진저 오피시날레입니다. 그리고 이 생강은요, 이 계보도요. 진지버라체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밀리에서 생강이 아주 대표적인 식물인 거죠. 그다음에 이 생강이 주로 생산되는 곳은요. 우리나라도 생강 정말 생산 많이 되죠. 질 좋은 생강이 생산되는 그런 토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에센셜 오일로 사용하는 생강이 주로 생산되는 곳은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서아프리카, 중국 등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혹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생강의 질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진저 에센셜 오일을 만든다면은 그게 다른 어느 지역에서 다른 어느 나라에서 만든 진저 에센셜 오일보다 그 품질이 더 뛰어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생강 오일은요. 이 생강이 즉 우리가 먹는 부분에서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부분이요. 이 땅 바깥으로 돋아나는 그 부분이 아니라 땅속에 뿌리처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뿌리처럼 있으면서 거기 혹처럼 이렇게 매달리죠. 이 열매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에 열매처럼 매달리는 걸 리좀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리좀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합니다. 근데 생강 같은 경우는요. CO2 추출법으로 이걸 추출하기도 해요. 그래서 CO2 추출법으로 추출하는 거 초임계 추출법이라고 하는데 이 초임계 추출법으로 추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자연에서 맡는 향이 있죠. 생강이면 이 생강의 생강 본연의 향이 어 어떻게 보면 수증기 증류법보다 초임계 추출법으로 이걸 추출을 했을 때 본연의 그 향이 살아서 정말 생생하게 풍부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분들, 미세한 성분들까지 쫙 추출이 되는 그런 방법이긴 한데 단점이 있다면 너무 고가다? 이런 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음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로마 세라피에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들은요. 자스민 앱솔루트 같은 이런 앱솔루트가 붙어 있는 에센셜 오일들 있죠. 그런 몇 개 소수의 에센셜 오일을 빼고는 대부분이 다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한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생강도 아로마 세라피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의 추출법은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강 뿌리 이 중에서 이 혹처럼 달린 부분이요. 리존 부분 여기에서 추출을 하고요. 이 신선한 생강 20에서 30kg을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면은 그중에 한 1kg 정도의 오일이 추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제품 다양한 에센셜 오일을 생산하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그 브랜드라고 하죠.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들마다 에센셜 오일의 향기가 똑같은 에센셜 오일이라도 향의 차이가 있는데 이 진저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브랜드에 따라 제품에 따라 어떤 거는 그 알싸한 향이 더 진하게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브랜드의 진저 에센셜 오일은 진저의 그 달콤한 향이 더 진하게 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해 주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진저 에센셜 오일은요 안전한 오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생강하면은 왠지 자극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 알싸한 매운 그런 향내 때문에 '생강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이면 피부에 좀 자극적인 거 아니야? 피부가 따끔따끔한 거 아니야?' 왠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진저 에센셜 오일은요 무자극성, 무독성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금기 사항도 없이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 생강 진저의 영어 명칭은요. 스리랑카 지역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한 지역에도 다양한 종족들이 살면서 그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어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 지역어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음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서 많이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네, 물론 각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언어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중국 같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스리랑카 지역도 그렇게 그 종족마다 언어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밀족이라는 이 종족의 언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여기 인기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서 진저라는 말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강이라는 식물 명칭이 인기버였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스리랑카 지역에서 아랍 상인들이 이 고대 시대에 그리스와 로마로 이제 팔러 가가지고 인기버 했는데 이게 그 나라에 가서는 유럽에 가서는 진저라는 말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진저라는 이 정식의 명칭, 정식의 명칭이라기보다는 유럽인들이 이제 이 명칭, 진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의 유래를 보면은 이 진저라는 식물, 생강이라는 식물이 어떻게 해서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게 아로마 세라피에서까지 쓰이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경로, 그 루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유럽에서 이게 자생하지 않는 식물이었기 때문에 음 이런 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라던 것들을 아랍의 상인들이 이거를 그쪽으로 이제 가지고 가서 팔기 시작하면서 유럽인들에게도 '아 이런 향신료, 이런 좋은 향신료가 있구나.'라는 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이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면서 이 많이 알려지게 된 그러니까 유럽 본토에서는 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향신료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 이 향신료들에 또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그래서 사랑받던 향신료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이 진저가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 생강, 진저는 특권층의 전유물로 여겨진 향신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 아시아 쪽에서는 이 생강이 워낙에 많이 농사도 짓고 생산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권층의 향유물만은 아니었죠. 뭔가 특권층만 쓸 수 있다 이런 거는 일단은 기본 전제 조건이 비싸다, 구하기 어렵다잖아요. 근데 뭐 여기는 토종 생산지니까 토착지니까 구하기 쉽고 구하기 쉬운 거는 값이 비쌀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 필수적인 향신료였어요. 중국이나 일본,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한 향신료였고요. 지금 현재도 되게 중요한 향신료로서 많이 사랑받고 쓰이고 있죠. 전통 의료에서도
그러니까 전통 의료라는 건 우리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사용해 왔던 그 치료의 방법이에요. 자연에서 가지고 온 그런 치료의 방법들이 속하는 치료의 방식이 속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 의료 트레디셔널 메디슨에서는 이 생강이 어떻게 쓰였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생강이 어떻게 쓰였을까요? 어, 몸이 차갑고 습해지는 질환을 치료하는데 그 증상을 완화하는데 이 생강을 많이 썼거든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데펴줘서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기 걸렸을 때, 뭐 이렇게 심하게 호흡기계 질환이 생겼을 때, 그리고 수족 냉증이 있을 때 생강차 먹어서 몸 따뜻하게 데펴주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인도에서는요, 이게 인도어로요, 어, 네, 발음이 왠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단어가 나왔어요. 마오샤다. 네, 위대한 약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로 불렸다고 하고, 이 명칭으로 불렸다고 해요. 또 하나는 비시아 베샤자, 샤야, 샤자, 네, 만병통치약으로 또 불렸던 게 이 생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도에 유명한 우리나라에 한의학이 있는 것처럼 인도에는 아유르베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 이렇게 위대한 약, 만병통치약으로 일컬어지던 게 바로 이 생강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요, 중국의 중의학과 한의학은 서로 맞닿아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전통 의료로 사용했던 방법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통용이 되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여기 보면은 온열 치료제로 사용했다고 그러죠. 주로 소화기 계통과 폐에 적용하는 온열 치료제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기나 독감이나 기관지염이나 이런 폐렴이나 이런 호흡기계에 뭔가 감염으로 인해서 거기에 막 이게 가래가 끼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이런 상태일 때 예, 사용을 했던 거고요. 소화기 계통도요. 우리 배가 차가워지면 배탈 나고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배를 따뜻하게 데펴줘서 그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서 이 생강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양으로 가면은 이 생강 진저가 허브의 하나의 종류에 포함이 되잖아요. 서양에서 우리가 약초라고 부르는 걸 서양에서는 허브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허브 요법, 우리말로는 그 약초 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약초로서 서양에서 사용을 했던 건요. 이 진저가 헛구역질 나는 거 있죠. 메스껍고 헛구역질 나는 이런 증상에 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입덧하잖아요. 그래서 입덧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오심이라는 게 이렇게 헛구역질 나는 거, 메스꺼운 거 그런 증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막 메스껍고 토하고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데 이 진저를 썼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속이 뒤집어지면서 막 토하고 그럴 수 있는 증상들, 멀미 같은 거 있죠. 이런 멀미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허브 세라피에 뭐라고 할까요? 영감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허브 요법들이 효과가 있어 왔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은 이게 항암 치료할 때요. 네. 그 화학요법을 하면서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심과 구토, 속이 메스꺼우면서 속이 뒤집어지면서 토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럼 항암 치료, 이 화학요법을 하면서 생기는 이런 오심과 구토도 이 진저가 완화해 줄 수 있을까 해서 그 부분으로 실험 연구도 많이 되었고 임상 현장에 적용한 사례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도 이 진저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통 의료에서 쓰여진 이런 적응증들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적응증들이요. 지금 현재의 아로마 세라피에서 이 진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데도 그대로 고스란히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주로 작용하는 거, 예, 물론 여기 제가 소화기계, 호흡기계 두 개가 주요 작용하는 곳이라고 딱 이렇게 써 놨거든요. 여기 대표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 뭐 생식기계에도 작용하고요. 우리 몸에 다양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거 여기에도 좋고 여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아요 하면 뭐야 다 좋다는 거야? 그러면은 근데 에센셜 오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에센셜 오일이 거의 대부분 다 이거 여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고 다 좋대요.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떤 증상이나 어떤 불편감이 있는데 그럼 지금은 못 써야 돼? 이것도 다 좋다 그러고 저것도 다 좋다 그러고 그러면은 에센셜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다 좋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다 모든 걸 잘한다고 해도 사람 개개인마다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주특기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일상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에센셜 오일들이 저마다 가장 잘하는 거, 각각의 에센셜 오일의 주특기를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게 활용하기에 좋은 팁이에요. 그래서 네. 그 지금 이 에센셜 오일학에서는 이 에센셜 오일이 하는 다양한 작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그 에센셜 오일이 가장 잘하는 일, 그 에센셜 오일의 주특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저 에센셜 오일의 주특기, 우리 몸에서 가장 잘하는 일은요, 소화기계와 호흡기계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기능의 균형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저 에센셜 오일의 주요 작용. 우리 몸에 진저 에센셜 오일이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같이 살펴볼게요. 바로 소화기계와 호흡기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저 에센셜 오일이 이 소화기계와 호흡기계를 도와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저 에센셜 오일의 작용, 프로퍼티 중에 대표적인 거 스티뮬런트 작용이 있어요. 스티뮬런트 작용을 우리말로 하면은 자극제, 촉진제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자극을 시켜주는 것도 다양하잖아요. 어디를 자극시켜 주느냐, 우리 몸의 어떤 기능을 촉진시켜 주느냐, 바로 이 그림에 힌트가 있습니다. 네. 제 그림으로 여기 딱 맞고 있죠. 정답을요. 네. 혈액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이미지에. 진저 에센셜 오일은요, 동맥순환을 자극해 줍니다. 동맥은요, 심장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가득 담은 신선한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순환하는 바로 그 혈액이죠. 동맥이요. 예, 동맥 순환을 통해서 그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 모든 세포들의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일을 하는데요. 바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게 진저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래서 순환 결핍을 해소해서 인체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이 두 개는 같은 말이죠. 동맥순환 자극제, 그리고 순환 결핍을 해소해 준다는 거.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건 세포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숨 참고 얼마나 버티실 수 있으세요? 1분? 2분? 어, 네,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어쨌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은 숨을 참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네. 산소가 부족하면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시간을 넘어서면은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거든요.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근데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도요, 산소를 통해서 호흡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산소가 끊기면요,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처음에 조금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 세포가 손상을 입게 돼요.
예, 세포가 점점점 파괴가 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세포들이 얼마만큼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세포 한두 개가 좀 이상해요. 손상을 입고 죽고 이럴 때는 약간의 불편함 정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세포가 점점점 많이 죽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위라는 장기도 세포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장기잖아요. 근데 이 위를 구성하는 세포 중에 절반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겠죠. 그러면은 위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처음에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고 불편한 그런 증상이 있다가 나중에는 아예 위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그 일도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의 질병,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포가 산소를 잘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 저산소증에 빠진다는 건요. 심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지는 거,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게 어떨 때 벌어지는 일이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곳곳에 이 산소를 배달해 주는 택배 기사가 적혈구거든요. 피예요, 피. 그러니까 피가 온몸 구석구석 잘 돌아야지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산소를 잘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조직과 장기가 건강하게 제 기능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 순환을 촉진시켜 준다는 거,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순환의 결핍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는 이 스티뮬런트 작용은 생명 유지에 정말 중요한 기능이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도와주는 게 진저 에센셜 오일인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몸에 어디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느냐, 가장 잘하는 부분이 어디냐, 위장관계, 호흡기계에 이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진저가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생식기계나 근골격계입니다. 네, 근골격계로도 혈액이 충분히 잘 전달이 돼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진저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작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러면 먼저 우리 위장관계부터 살펴볼게요. 진저 에센셜 오일이 위장관 기능을 촉진시켜 주거든요. 여기서 위장관이라고 할 때는요. 여기 혹시 위에 이 실루엣이 보이시나요? 위장관. 위와 장을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는. 그래서 위와 위에서 이어지는 이 소장. 소장은 우리 배꼽을 주변으로 해서 배 가운데 부분의 소장이에요. 그래서 소장에서 이제 대장. 대장은 우리 배 테두리 라인 쪽으로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위와 소장, 대장 얘네를 위장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위에서 음식물을 소화를 할 때 이게 근육의 움직임, 얘네들이 꼼지락꼼지락 움직여 가지고 음식물들을 물리적으로 잘게 부수어 주는 그런 소화 작용도 하지만 또 얘네들을 녹여내는 그런 화학 물질들, 소화액을 분비해 가지고 이 잘게 부순 거를 또 녹여 가지고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은 아주 작은 밀입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도 하잖아요. 소화기계에서, 이 위장관에서요. 그래서 그 소화액을 분비하는 우리 몸의 장기도 이 위장관과 함께 이 위장관 기능을 촉진할 때 함께 촉진이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게 예, 담도도 있고요. 그리고 췌장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진저 에센셜 오일이 위장관 기능을 촉진해 주는 거 주요 작용이 무엇인지 먼저 볼까요? 진저 에센셜 오일은 스토마하게 위 강장 작용을 해요. 강장이라는 거는 그 부분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북돋아 주는 작용을 진저 에센셜 오일이 한다는 거예요. 이 위가 기능을 잘 하려면요. 위가 제 역할을 잘 하려면 이 위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하나하나가 문제없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세포들이 건강하게 자기 할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일하는 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산소를 원활하게 잘 공급받고 또 일하는 데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포도당 같은 영양소도 잘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이 위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에게로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적혈구라는 택배 기사들이 그 산소와 영양소를 갖고 잘 배달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걸 뭐가 도와주는 거죠? 진저 에센셜 오일이 도와주는 거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위가 건강하게 잘 기능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주요 작용은 카미네이티브, 가스를 제거해 주는 작용이에요. 보통 이 카미네이티브를 번역을 할 때 구풍제, 구풍작용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구풍이라는 거랑 가스 제거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구풍이 한자로 표현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도 처음에 구풍작용이란 말 들었을 때 좀 어색하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가스 제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위랑 장에요. 가스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왜 가스를 먹어서 위와 장에 가스가 차는 걸까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위와 장에 가스가 차는 이유는요. 음 이 음식물이 이제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요. 입으로 잘근잘근 씹어서 꿀꺽 삼켜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위에서 그거를 이제 위의 근육이 움찔움찔 하면서 운동을 해 가지고 걔네들을 잘게 부수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 강력한 위산이 나와 가지고 얘네를 쫙 녹여 주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과 함께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물질들, 우리 몸에 해로운 유해균들이요. 걔네들도 위산이 어느 정도 다 죽여요. 소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 잘게 부수고 어느 정도 소화작용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분해작용이 이루어진 이런 음식물 입자들을 이제 소장으로 보내주거든요. 근데 소장의 가장 첫 부분, 위와 소장이 만나는 부분이 바로 그 유명한 십이지장이에요. 네. 그래서 십이지장은 주로 우리 CF에서 약선전할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잖아요.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속쓰림에 뭐 이렇게 약선전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게 십이지장이라는 용어인데 이게 바로 소장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거든. 첫 번째 구역의 명칭이거든요. 근데 이제 십이지장으로 음식이 넘어오면은요. 이 신호를 받아서 십이지장으로 연결된 담도하고 그리고 췌장에서 만들어낸 소화액이 들어오는 통로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이 십이지장으로 담즙이랑 췌액이 들어와서 이제 위에서 미처 소화하지 못한 것들, 특히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그런 성분들을 소화하고 녹여줘서 정말 이제 혈액 속으로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 영양소로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미세한 입자로 분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위와 소장에서 음식물들을 분해하고 녹이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요. 그러면은 음식물이 커다란 덩어리 상태로 여전히 위랑 십이지장이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십이지장 밑으로까지 그 상태로 내려가게 되겠죠. 심하면은 대장으로까지 음식물이 덩어리진 채 그게 분해되지 않은 채로 대장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대변 보면은 내가 먹은 음식의 형체가 그 대변에 그대로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제대로 분해가 안 된 상태로 그 음식물 커다란 덩어리로 이 위와 소장, 대장에 그 음식물들이 남아있게 되면 정체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름철에요. 습하고 더울 때 바깥에 먹다 남은 음식 두고서 어디 갔다 오면 깜빡 잊고 그거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식탁 위에 두고서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안에 막 냄새에 날파리에 벌레들의 난리가 나죠.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거기서 막 가스가 나오고 그 가스에서 온갖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냄새들이 막 올라오고 거기에 벌레가 꼬이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어떤 환경에서요? 덥고 습한 환경. 근데 우리 뱃속은 어때요? 우리 뱃속은요. 한여름철의 더위보다 더 따뜻하죠.
우리 더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체온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물론 요새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체온이 우리가 체온계로 잴 때는 36점 몇 도인데 그 몸속의 체온은 그거보다 더 높잖아요. 그런 고온 상태에다 몸은 또 어때요? 예, 습하죠. 촉촉한 상태잖아요. 건조하지 않잖아요. 특히나 장 속은요. 그래서 그렇게 덥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그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덩어리져서 거기 정체돼 있으면은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위나 소장, 대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밖에 음식물 방치했을 때 걔네들 부패하고 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벌레가 꼬이는 것처럼 뱃속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 음식물이 부패해서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가스들이 배를 가득 채워서 막 더부룩하고 토할 것 같고 메스껍고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떨어지고 배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막 머리까지 아파지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가스가 애초에 안 생기게 하려면은 어디가 기능을 잘해줘야 돼요? 바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위장관, 위와 소장이 음식물을 분해하고 녹이는 작용들을 잘 해줘야지만 애초에 가스가 생기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저 에센셜 오일이 카미네이티브 가스를 제거해주는 작용을 할 때에는요, 물론 여기에 이미 생긴 가스를 제거해주는 작용도 하는 것이지만 애초에 가스가 만들어지지 않게끔 예방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살펴봤던 위강장, 스토마기, 위가 제 기능을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것처럼 소장도 제 기능을 잘할 수 있게 그래서 근육 운동도 제대로 잘 작동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물리적으로 잘게 부수어주는 그 작업도 잘 이루어지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위에서는 위산이 잘 분비가 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잘 분비가 되고 그리고 소장에서도 담즙이랑 체액이 제대로 필요할 때 잘 분비가 돼서 얘네들을 녹여주는 일도 잘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아예 가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해 주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카미네이티브 구풍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기 전에 이미 내 뱃속에 음식물들이 덩어리들이 정체돼서 부패되어 가고 있어서 가스가 생길 대로 생기고 거기 우리 몸에는 벌레들은 없으니까 대신 세균들 있잖아요. 유해균들이 막 득실득실한 상태에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잘 못하던 이 위와 소장의 세포들을 다시금 거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줘가지고 괜찮아 지금부터 일 잘하면 돼. 우리 한번 제대로 원래의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해보자 이렇게 북돋아줘서 일을 다시 시작하면 거기 남아서 정체됐던 음식물들을 마저 녹이고 분해해서 소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스를 만들어냈던 그 원인이 되던 음식물 덩어리를 분해를 해서 배출을 시키고 그러면 얘네들을 먹이로 삼고 있던 그 유해균들도 같이 사라지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가스가 점차 제거되는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장관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목적으로 진저 에센셜 오일을 쓸 때는요, 주로 어떤 증상에 쓰면 효과가 좋으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소화불량이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증상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소화불량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가스가 가득해서 그리고 오심은 이 메스꺼움이거든요. 속이 메스껍고 더부룩해서 그리고 만성 위염에 속이 불편해서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음식을 먹는 게 꺼려지죠. 식욕 부진으로 가게 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거 다 위와 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진저 에센셜 오일이 위 강장, 가스 제거 효과를 통해서 이런 증상들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몸의 작용이요. 담즙 분비가 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담즙 이야기 했죠.
예. 위에서 잘게 분해한 음식물 입자들이 소장에 첫 번째 관문 12지장으로 들어오면은 담즙이 분비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담즙, 다른 말로 쓸개즙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에 우리 몸에 어떤 장기의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 이 갈색의 장기 얘 뭔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간입니다. 간. 담즙은요,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간에서 담즙을 만들면은 여기 초록색 주머니 보이시죠? 이게 담낭이에요. 예. 쓸개 주머니. 여기에다가 간에서 만든 담즙을 보관을 해놨다가 요게 12지장이거든요. 여기 위가 이렇게 위에 연결이 돼 있겠죠. 위에서 12지장으로 음식물이 내려오면은 그 신호를 받아서 담낭에 보관이 되어 있던 담즙이 담즙이 나오는 길이라고 해서 담도라고 해요. 담도를 통해서 12지장으로 난 연결된 입구로 분출이 돼요. 이때 체액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로 내리고 온 음식물들을 2차로 이제 완벽하게 우리 몸의 혈관에 흡수될 수 있을 만큼 분해를 시키는 작용을 해요. 특히 이 담즙이 분해하는 건 지방 성분이죠. 네, 그래서 이 담즙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분비가 되어야지 지방이 잘 분해가 되는데 담즙을 간에서 잘 못 만들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간이 힘들어할 때, 간이 아플 때 담즙을 잘 못 만들겠죠. 뭐 간염에 걸렸다거나 간경화나 뭐 지방간이 있다거나 이런 간의 질환이 있을 때 담즙을 잘 못 만들게 돼요. 그럼 지방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돼야지 이거 입자를 잘 우리 혈관으로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곱게 분해를 해줘야지 혈관으로 흡수돼서 영양소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요. 지방을 아무리 먹어도요. 여기 분해 안 돼서 그냥 대장으로 가서 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게 잘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쓰이지 못하고 그냥 분해가 안 돼서 똥으로 나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에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요, 이렇게 몸이 빼창 말라요. 잘 먹어도. 이게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다 배출이 돼 버려가지고. 그게 바로 이 담즙이랑 체액이 제대로 일을 못 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그리고, 예, 그래서요, 이 간에서 만든 담즙이 이 소장으로 잘 분비가 되는 거는 이제 특히 소화의 필수 요소인데, 그중에 특히 지방이 소화되는데 필수적인 그런, 어,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담즙이 지방 소화만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위에서 이제 음식물하고 같이 섭취한 그런 유해균들을 위산이 한번 살균작용을 해줬죠. 근데 그런데도 살아남는 독한 놈들이 있거든요. 그 독한 놈들이 소장에서까지 살아남게 되면은요. 소장에 이제 영양분이 혈관으로 흡수될 때 그 독한 균들도 소장으로 흡수돼서 혈관으로 흡수돼서 우리 온몸을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활개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 2차적으로 그 유해균들을 이 12지장으로 나온 담즙이 소독을 한 번 더 해줘요. 한 번 더 살균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걔네를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균이 아예 싹 다 처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만 혈관으로 흡수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또 담즙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 유해균들이요. 또 이 장에 남아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랬죠? 가스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즙이 제대로 분비가 잘 되어야지 제대로 일을 잘 해야지만 예, 소장 대장에 가스가 차는 거를 또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담즙이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담즙이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만드는데 그 중에 빌리루빈이라는 게 담즙의 중요한 재료가 되어요. 근데 이 빌리루빈은 뭐냐면요. 혈액의 성분이거든요. 혈액 중에 적혈구의 성분이에요. 우리 몸에서 이제 필요한 만큼 적혈구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은 적혈구도 인간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늙어서 죽는 것처럼 적혈구도 태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노화해서 죽음에 이르게 돼요. 적혈구는 죽을 때가 되면은 비장으로 돌아가요.
비장에서는 혈액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죽음에 가까워진 이 적혈구들이 비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걔네들을 분해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장에서 적혈구를 분해해서 이제 필요한 거, 철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니까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혈관 속으로 다시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애들은 간으로 보내가지고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 간으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배출시켜줘 하고 보내는 것 중에 빌리루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리루빈은 이 적혈구를 분해해서 나온 그 노폐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은 또 알뜰살뜰하게도 그 빌리루빈을 이 담즙을 만드는데 한 번 더 써요. 그래서 한 번 더 쓴 다음에 이제 담즙으로 분비가 되면은 그 빌리루빈이 이제 우리 소장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혈관으로 흡수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건 대장으로 보내서 대변으로 배출하잖아요. 그렇게 그 빌리루빈을 대변으로 이 배출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에서 담즙 만드는 일을 잘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빌리루빈을 이 재료로 소진을 해서 써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일을 잘 해야지 우리 혈액 속에 빌리루빈이 남아도는 일이 없겠죠. 빌리루빈이 혈액 속에 남아돌아서 돌아다니면 걔네는 노폐물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빌리루빈이 혈액 속에서 많이 쌓이게 되면은 황달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예, 몸이 누렇게 변색이 되는 거죠. 눈알도 누렇게 되고요. 이거 간이 안 좋을 때 생긴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황달이 생기면 몸이 또 막 가려워져요. 이것도 빌리루빈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간은 멀쩡하게 빌리루빈을 가지고 담즙을 잘 만드는데요. 이 담도가 막혀가지고 담즙이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담낭에 보관되어 있던 것도 넘쳐가지고 거꾸로 역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역류를 해서 다시 혈관 속으로 그 빌리루빈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도 황달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즙이 잘 배출이 된다는 건요. 우리 몸의 노폐물 빌리루빈이 별 문제 없이 잘 배출될 수 있게끔 해주는 일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담즙이 잘 만들어서 잘 배출이 되는 건 소화도 도와주는 거고요. 우리 장 속에 유해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 그래서 가스가 생기지 않게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폐물이 우리 몸에 남지 않게 잘 배출될 수 있게 해주는 작용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용이요. 담즙이 잘 만들어져서 잘 배출될 수 있게 촉진해주는 작용을 에센셜 오일의 작용에서는 콜라고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심지어 에센셜 오일의 작용은요. 바로 이 콜라고그 작용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맥순환을 촉진해서 호흡기계의 기능도 촉진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이 호흡기계의 주요 작용은요, 거담 작용이에요. 영어로 익스펙토런트라고 하는데요. 거담 작용은요, 가래를 잘 배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저 에센셜 오일을 호흡기계에 어떤 때에 쓰면 효과가 좋냐면 만성 우렬성 기관지염이 있을 때 쓰면 좋아요. 우렬성이라는 건요, 뭔가 체액 성분이 거기를 꽉 막고 있어서 정체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기관지염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 만성 우렬성 기관지염이 어떤 상태인지도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거담 작용을 설명하기에도 아주 좋은 그림이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기관지는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코나 입으로 숨을 쉬면은 기도를 통해서 이 폐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기도의 굵은 이 통로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기관 지는 가지를 뜻하는 한자어거든요. 이 기관에서 가지처럼 폐로 갈라져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해서 기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옅은 색으로 가지처럼 생긴 이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가 기관지거든요. 근데 기관지에 우렬성 염증이 생긴다는 건요. 이 기관지에 이렇게 이 초록색이 분비물, 점액성 분비물이에요. 점액성 분비물들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건강한 상태에서는요, 여기서는 분비물이 아예 없는 것처럼 그림으로 표현하긴 했는데 사실은 여기 이 점막, 기도 점막 부분에 이 초록색의 점액들이 얇게 싹
딱 이렇게 코팅이 되듯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점액은 건강한 상태에서는요, 이 공기가 드나드는 이 통로를 막지 않은 상태로 여기에 얇게 코팅을 해줘서 이 점막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서 세포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그럼 이 세포들 중에 이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점액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강물이 범람하듯이 이 공기의 통로로 점액이 가득 들어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 통로로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 폐로 온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빼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점액질이 범람을 하니까 공기가 교환이 안 돼서 우리가 이제 숨이 막혀, 가슴이 답답해,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 마음껏 숨 쉬지 못하겠어,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담작용이라는 건요, 얘네들이 이렇게 범람하지 못하게 이 세포들의 산소랑 영양분을 잘 공급을 해줘서 얘네들이 아프지 않게 튼튼하게 자기 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용을 해서 이렇게 점액질이 범람하도록 이 세포가 정신 못 차리고 막 쏟아내는 그 일을 애초에 하지 않도록,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거, 그것도 거담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막 점액질을 막 분비를 해냈는데 이게 여기에 이 몸이 또 차기까지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여기 착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액체 상태일 때는 우리가 가래를 뱉어내려고 노력을 하면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여기가 좀 뚫렸어요. 근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요, 아무리 기침을 해대고 가슴을 치고 막 가래를 뱉어내려고 해도 여기 딱 달라붙어서 나오지 않고 계속 숨이 답답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얘네들을, 이 딱딱하게 굳은 애들을 녹여주는 작용이 필요해요. 여기에 수분을 제공하거나 여기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녹여주는 작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다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가래로 잘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용, 그것도 거담 작용이에요. 근데 진저 에센셜 오일은 그 두 가지 작용을 다 해줘요. 일단은 여기 세포들이 바짝 정신 차리고 제 할 일을 잘할 수 있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 동맥순환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진저 에센셜 오일이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진저는요, 우리 몸에서 워밍 작용, 몸을 따뜻하게, 우리 몸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가장 탁월한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차갑게 딱딱하게 이 점액질이 굳어있는 이 부분도 따뜻하게 온기를 줘서 여기를 따뜻하게 데펴줘서 얘네들이 다시 녹아서 액체처럼 잘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침을 통해서 가래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 이 두 가지 작용을 진저 에센셜 오일이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에센셜 오일, 거의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들은요, 항균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상태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은 염증 작용이 더 세게 일어나면서 점액질 분비도 더 많아지거든요. 안 그래도 얘 때문에 숨 막혀 죽겠는데 점액질이 더 많이 분비가 돼서 상태가 더 악화가 돼요. 근데 항균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니까 이 진저 에센셜 오일도요, 그런 일을 막아줘서 이 상태에서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이 진저 에센셜 오일이 호흡기계가 원활하게 잘 작동할 수 있게, 호흡기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 뭐예요? 우리 몸에 산소를 잘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 잘 배출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골격계예요. 근골격계의 작용은요,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에서 자주 간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그런 아로마 세라피여서 여기 함께 소개를 해드려요. 진저의 작용은요, 근골격계에도 마찬가지로 동맥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발생할 때는요, 그 부분의 세포들이 잘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한 일이에요. 그 일 잘하는 거 진저잖아요. 동맥순환 촉진시켜줘서. 그래서 근골격계의 통증이나 이렇게 뻣뻣하게 굳는 거, 이런 손상,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고 빨리 나을 수 있게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한 부분을 따뜻하게 데펴줘서 거기로 혈액이 몰려들게 하는 거, 이게 발적작용이거든요. 영어로는 lubrification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를 이렇게 자극을 주고 마찰을 주고 해가지고 거기에 열이 나게 해서 혈액이 모여들게 하는 거, 예, 그것도 발적작용이에요. lubrification요. 그래서 이 작용을 통해서 여기 따뜻하게, 예, 찜질을 해주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 그게 진저 에센셜 오일의 작용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관절통에도 효과가 있는데 특히 이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 아침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말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가 아침에 딱 이렇게 일어나면은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좀 이렇게 뻣뻣해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몸을 풀어주는 거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딱딱하게 굳어진 몸을 풀려고 하면은 너무 아파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침에 그런 몸이 딱딱하게 굳어진 채 통증을 느낀다고 해서 조조강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그때 몸을 이 진저 에센셜 오일 통해서 마사지를 해주면은 몸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통증이 덜한 상태로 몸을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 진저 에센셜 오일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우리 앞에서 살펴봤을 때 이 진저를 서양의 그 허브 허브 세라피에서는 입덧이나 멀미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했죠. 네. 근데 이 에센셜 오일도 항구토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 안 되고 체하고 속이 막 더부룩하고 토할 것 같고 그럴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실제로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도요, 이런 막 메스껍고 토하고 이런 작용들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급체했을 때도 많이 쓰는데, 어, 실제로는 이 입덧이나 멀미 같은 증상에는요, 페퍼민트보다 진저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퍼민트만 썼을 때, 페퍼민트랑 진저를 썼을 때, 또 진저랑 뭐 다른 걸 썼을 때 어떤 게 효과가 좋을까? 보면은 진저를 쓸 때 이 항구토 작용, 네, 속이 불편한 상태에서 속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주는 작용이 더 탁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은이 아니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이 진저 에센셜 오일은요, 되게 부드럽게 우리 몸에 작용을 해요. 자극도 없고, 그리고 금기사항도 없고, 독성도 없고, 그래서 임산부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덧이 있을 때 이 진저를 몸에 마사지를 하는 거는 아무리 안전한 오일이라고 해도 임신한 기간 동안에 특히나 임신 6개월 이전에는 또 우리가 주의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근데 입덧은 또 임신 초기에 있잖아요. 가장 예민한 시기에. 그래서 이럴 때는 진저 에센셜 오일을 향으로 맡을 수 있게 해주면은 이 입덧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반드시 에센셜 오일일 필요는 없어요. 에센셜 오일이 있어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해주면은 물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좋지만, 에센셜 오일이 없다면요, 생강차 같은 거 있죠. 네, 이거를 음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면은 생강차 같이 음식으로 이거를 먹어서 그 향의 작용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항구토 작용이 음, 뛰어나다 보니
이제 그러면은 이거 입덧이나 멀미 말고 이 암 환자들 그 화학요법 할 때 케모세라피 하면은 그 항암요법 하면은 대표적인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 이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증상도 완화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임상에 적용한 사례들도 많고 연구 결과들도 많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걸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덧이나 멀미 말고도 속이 불편하고 토하고 싶고 이런 증상에 이 진저 에센셜 오일을 적용을 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염작용이요. 염증을 억제하고 완화시켜주는 작용, 그리고 진통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진저가요. 그래서 요 작용은요, 앞에서 우리 이미 살펴봤던 그런 작용들하고 연결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동맥순환을 촉진시켜줘서 염증 과정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예를 든다면, 경련성 통증. 그래서 특히 장의 경련성 통증이라는 거 산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콜릭이라고 하는데, 장산통 있죠. 이게 어떤 통증을 말하냐면, 그냥 장이 막 부글부글하고 더부룩하고 콕콕 쑤시고 이런 정도의 통증이 아니라 산통이라는 건요. 장이 끊어지는 듯한 통증을 말해요. 근데 사실 장이 끊어지는 듯한 통증을 경험하는 게 어떤 때냐면 장의 그 근육 세포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을 때 또 이런 산통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의 가스 때문에도 이런 산통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가스를 제거하는 거 카미네이티브 구풍작용, 그리고 장의 장을 이루는 그 세포들이 균형 잡힌 상태로 건강하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이에요. 강장작용. 이게 이 진저 에센셜 오일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위나 장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 조건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도 한 거고요. 또 거기에 따뜻하게 워밍 작용을 해줘서 얘네들이 좀 진정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염증 상태에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요,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이 염증 상태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들이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강도를 더 세게 느끼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화학 물질들만 분비가 안 돼도요, 통증의 강도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염증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들이 분비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증을 빨리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죠. 염증이 너무 세게 일어나지 않게 그거를 완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염작용 자체가 진통작용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작용들도 진저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이에요. 이 진저 에센셜 오일은요, 우리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 작용이 뛰어나서요. 이 진저 에센셜 오일로 마사지 오일을 만들어서 배를 마사지 해주면은 이 배를 따뜻하게 이완시켜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복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통증들을 완화시켜주는데 탁월한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워밍 작용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있죠. 겨울에 특히 추위 많이 타서 겨울이 너무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늦가을에 한 달 정도 이 진저로 마사지 오일을 만들어서 마사지를 해줘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배 마사지만 해줘도 돼요. 그래, 마사지를 한 달 정도 꾸준히 해주면은 체온이 한 1도 정도 상승이 돼서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족냉증이 있거나 그럴 때도 얘가 동맥순환 촉진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진저 에센셜 오일이 순환을 촉진시켜줘서 이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진저 에센셜 오일이 몸에 하는 작용 중에서 제일 잘하는 작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